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반응을 보면 그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박수만 친다 3류, 소리도 지른다 2류, 뒤집어진다 1류. 저 다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김옥재. 여러분들의 박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첫째, 재미있게 해달라. 맞습니까? 네. 둘째, 재미없으면 일찍이라도 끝내라. 강의를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한번 드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왼손도 드셔볼까요? 깍지를 끼시고 높이 짜자자자자자자. 오른쪽으로 예예 좋아요. 왼쪽으로 예예예 뒤쪽으로 예. 앞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셋 권총. 검지와 검지를 맞춰볼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가슴으로 당기시고 60cm 떼시고 3번에서 몇 번 맞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경 감각 검사가 결정됩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맞았어요? 제가 어지간한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왜 안 맞을까요? 3번 다 맞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주 건강, 아주 건강해. 네, 2번 맞았다, 2번 맞았다. 네, 이분들은 별 문제 없고, 1번 맞았다. 높이, 이분들은 노화 진행 중입니다.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 네,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장기전 하자. 제가 마지막까지 하면 선생님들이 장기전 하자. 마지막까지. 얼마나 오래 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초의 손바닥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장기전 할지 일찍 갈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준비하시고. 연습 좀 하고요. 네, 자, 준비 10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감사합니다.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치는 팀 처음 봤어요. 친 횟수가 앞으로 살 나이랍니다. 와. 40회 이상 손 들어볼까요? 아주 건강. 40회 못 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여기서는 재밌게 강의해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학위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좀 재밌고 정리도 하고 정보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길래 제가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하고 가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연락이 와요. 와서 강의해 달라고. 학부모 교육.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인성교육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저는 교육학 전공이라 사범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의 비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직장에서 이젠 관계가 어디로 가냐면 가정으로 갑니다. 맞죠? 네. 직장에서 가정으로 가고 시간을 가장 같이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배우자겠죠. 그래서 그 집 남편은 뭐 일식이에 한 끼 먹으면 일식, 두 끼 먹으면 이식, 3끼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러고, 뭐 간식까지 먹으면 아니 간식까지 먹으면
이 이야기 안 나왔어요? 계자식보다, 예? 종 갓나 새끼라고 그래. 이 이야기 안 나왔어요, 이전에? 나왔을 텐데요. 나왔을 법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종 갓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종일 간식까지 새끼까지. 네, 종 갓나 새끼인데, 또 이게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무슨 욕을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 말이 나와요. 종 갓나 새끼는 이북말로 여계집종 아이가, 여계집종이 낳은 아이. 여계집종이 낳은 아이. 종 갓나 새끼가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선생님들은 공무원 돼가지고 길게는 40년, 어떤 분은 35년,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어떤 때는 비상 걸리면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하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40년 동안 나왔는데 퇴직하고 나서 간식까지 얻어먹을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통기한 6개월.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간식까지 얻어먹을 자격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면 이제 힘들어지죠. 계속 해달라고 하면 힘들어지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새로운 삶인데요. 제 강의를 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같이 좀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선생님은 그냥 혼자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분 악수를 하셔야 강의가 진행돼요. 남자 앉으신 분도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별 문제 없으시면 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악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악수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셨죠? 그러고 계세요. 우리나라 분 악수하라고 하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이냐? 막 흔들어요. 왜 흔드냐? 그냥 반가워서 흔드는데 그러고 계세요. 스위스의 분석주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손등을 올리든가 내리든가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악수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예, 됐어요. 어떤 분 올라가고 어떤 분 내려왔죠. 칼 융에 의하면 이게 무의식의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지금 올라와 있죠. 내려와 있죠.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냥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팔자가 다르다는 게 팔자가. 칼융에 의하면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팔자가 다른데 손등이 올라간 사람은 어떤 팔자냐? 이분은 얹혀살 팔자래요.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계세요. 악수하고 계세요. 악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손등이 내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잡혀살 팔자래요. 다시 악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따라합니다. 얹혀사나 잡혀사나 힘든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손 내리시고 여러분 직장에 이전 직장에 있으나 새로운 직장 일터에 있으나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직장으로. 그러니까 일터에서 새 일터로 가는 분이 있어요. 다 힘들어요. 맞습니까? 네.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공무원 처음 될 때 윗분들 때문에 힘드는데 지금 제일 더 힘들어요.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느끼겠어요. 오히려 처음에 고생할 때가 그때가 제일 나았던 느낌이 들어요. 갈수록 힘든다는 게 직장생활. 어떤 새로운 직장을 잡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관계를 잘하면 돼요. 직장생활 성공은 두 가지. 일 잘하면 되고 관계 잘하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은 어느 정도 다 해요. 다 해. 숙달되면 다 합니다. 관계는 쉽지 않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게 관계. 저도 제일 힘든 게 관계인 것을 느끼면서 어떤 곳에 가서도 이 관계 때문에 힘들 텐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잘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젠 사회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직장의 직위, 직책, 책임이 모든 게 직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직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장님, 국장님, 이사님. 퇴직하고 나면 아무 이름도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죠. 아저씨, 아줌마. 이 말이 듣기가 편하면 이제 적응을 한 거래요. 이 말이 듣기가 편해야 진짜 퇴직한 거래요. 아저씨, 아줌마 들어도 편하고 좋아야 돼요. 새로운 직장. 퇴직 이후에 이제 성공의 척도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는, 퇴직 전에는 일과 관계였지만 퇴직 이후에는 일이 없으니까 이젠 관계만 잘하면 성공이라 이 말이죠.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퇴직 이후의 성공. 두 번째는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 두 종류. 목적한 일을 성취한 사람, 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로 산 사람. 그러니까 일과 관계라는 뜻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퇴직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척도와 인간관계는 성공의 척도다. 시작. 인간관계는 성공. 인간관계가 끝나면, 여러분, 인간관계 죽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없어요. 맞죠?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판매왕을 했느냐? 250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250명이래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 낳은 사람을 이렇게 딱 들면, 고구마 줄기 하면 고구마가 250개가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감자 캘 때 좀 있으면 나오죠. 감자 캘 때. 딱 이 올리면 한 사람이 연결되는 사람이 250명이라는 거죠. 평균 250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250명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퇴직 이후에는 이게 팍팍팍 줄어들죠. 팍팍 직장 있는 사람이 다 떨어지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인간관계가 끝나면 죽으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도형심리학입니다. 세모, 네모, 중육각형 원. 고르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볼까요? 준비하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둘, 셋. 네, 세모.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신뢰받는 형. 아주 보수적인 사고형. 신뢰받는 형. 그 다음, 네모.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인테리형, 함정인 상황.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정육각형.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창조적 도전형, 목적 달성형. 나머지 동그라미. 90% 동그라미. 예, 돈에 엄청 관심이 많으냐. 돈에 관심이 많은 거야. 저는 이걸 인간관계 유형으로 제가 혼자 해석을 해봤어요. 인간관계 유형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저 이 삼각형 인간관계. 잘못하면 여기에 찔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분명한 인간관계. 아주 분명하신 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정확한 인간관계. 두부 못 자르도 실수도 안 해요. 완벽할 정도로 정확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정육각형. 아주 다양해, 이분. 사람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이 동그라미는 원만한 인간관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기하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 강의를 하고 있지만 관계는 쉽지 않는 게 이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성공하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돼서 온 건데 저라고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제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애를 쓰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제 몇 가지 영역으로 바뀝니다. 나를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분이 배우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있는 자녀들과 관계, 형제들 관계 있죠. 부모와의 관계. 이제 여기에 바깥으로 이제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있겠죠. 이게 인간관계의 영역들이죠. 친구 영역을 먼저 보고 또 이 자녀와의 관계도 보고 배우자의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있는 후에 먼저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후에 형제가 있나니 한 가정이 되는 친속은 이 세 가지뿐이다. 부부, 부자, 형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KTX 95점, 비행기 95점. 친구랑 같이 간다. 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맞춘 기수가 없었는데 처음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간다. 그분 이렇게 질문한 건 또 20년 만에 처음이야. 친구보다 더 좋은 건 애인과 같이 가는 거. 예, 사랑하는 애인과 가면 제일 빨리 가겠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래서 상대적인 게 아닌가 생각돼요. 상대적인다. 그래.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 제 와이프는 대학 때 12명 친구가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만나요.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2달에 한 번씩. 제가 부러울 정도로. 언젠가는 남편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같이 만나고. 와, 부러울 정도요. 좋은 친구들 중에. 제가 한 번 아팠는데 제가 아픈 병원을 막 다 찾아와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참 친구는 좋다.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그냥 11명이 다 모여주고, 신랑들도 같이 와서 좀 위로해주고,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멋있어요. 제 와이프 그런 걸 보면서, 야, 친구들 참 좋다. 이렇게. 친구와 관계를 새롭게, 좋은 친구들. 여러분,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은 아내가 남편의 친한 친구 5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 그 집에 있나요? 5명한테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예요. 의리 좋은 친구. 그런 친구.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 중년 남녀가 있습니다. 불륜인지 부부인지 구별법. 불륜입니까? 연인입니까? 연인. 이야기 좀 해요. 왜 연인인지. 와인. 와인을 먹는다. 그러니까 부부는 와인 안 먹는다. 소주 먹는다. 맥주. 그 다음에 또 왜 부부일까요? 마주보고 남자가 고개 숙이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다. 해석은 자유지만 제가 매 키스마다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부부인지 구별법. 말없이 밥만 먹고 있다. 부부. 그다음 밥도 주로 싼 것만 먹는다. 그다음에 여자가 계산한다. 이게 부부의 특징이래요. 부부의 특징. 옷차림도 차례. 옷차림도 이제 부부하고. 옷차림도 달라지겠죠. 근데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부부가 친구처럼 좀 지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제가 와이프가 친구처럼 이게 느껴집니다. 지금 나이가 2살 차이인데 제가 좀 제가 어린 느낌이 들어요. 남자로서 어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로 사는 것. 좋은 친구를 만들자. 시작. 좋은 친구를. 여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보다가 짜증이 난 선생님이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애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얘들아, 단어를 20번만 읽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다. 알겠어?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영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철수야. 그래서 영희와 철수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 말을 꺼낸 이유는 퇴직 이후에 혹시 혼자 사신 분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재혼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대환영. 퇴직 이후에 언젠가는 혼자 되죠. 우리 언젠가는 혼자 되죠. 근데 좀 일찍 덜 그뿐이지 언젠가는 혼자 된단 말이죠. 혼자 될 때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수다 떠는 친구를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수다 떠는 친구. 저는 말이 좀 없어가지고요. 말을 많이 하는 친구 옆에서 같이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거 좋아하고.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다. 이건 내가 볼 때 맞아요. 여자는 자랑할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놓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맞대요.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와이프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자녀와의 관계에 좀 이야기를. 자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효도관광 갔는데 30명이 효도관광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어르신들, 누가 이 효도관광 보내줬어요? 30명 중에서 25명이, 딸이 보내줬어, 딸이! 5명이 물어봤어요. 5명 선생님들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사위가 보내줬어. 아들로서 좀 찔립니다. 찔려요. 우리 집도 딸이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와이프도 딸이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자녀의 관계. 저희는 요즘은 뭐 딸을 낳으면 더 좋다는 말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 퇴직자의 갈등 문제의 1위가 자녀의 갈등이래요. 부부의 갈등은 2위고 1등이 자녀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왜 결혼을 아직 안 하고 할 나이가 됐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 계속 앉아 있는 자녀를 보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속이 터져요. 그 말 공감합니다. 공감해. 또 밖에도 안 나오고 집안에 처박혀만 있는 아들도 애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취업할 동기도 없어지고 그냥 속이 터지죠. 그런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자녀의 갈등, 결혼해 놓고도 갈등이 있어요. 결혼해 놓고도 심리적인 독립이 안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적 독립. 그래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가져가. 그래서 아들은 큰 도둑, 또 며느리는 작은 도둑, 딸은 좀 도둑. 네. 독립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을.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자립도 못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도와줄 수만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거리적인 독립. 거리적인 독립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거리적인 독립이 있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종자 삼포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밑에서 그 나무는 못 자라요. 콩도, 여러분, 그 콩나무 그 밑에서 콩은 못 자라요. 그래서 콩이 익으면 펑 터지면 밑에 떨어집니까? 멀리 날아갑니까? 펑 터지면서 날아가는 이유는 종자 삼포래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자연도 부모 곁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부모 곁을 떠나야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독립을 시켜야 되는 시간적인 독립. 시간적인 독립 이야기하는데 꼭 저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자보기. 교수님이 힘들어도 손자 볼 수만 있는 기회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많겠죠. 근데 손자 볼 때 제가 보는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봐준다고 해가지고 봐주다가 한 2년 봐주다가 못 봐주게 돼가지고 못 봐주면 봐줄 줄 알고 안 봐주니까 막 이 자녀들이 막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금액을 정해야 돼요. 금액 얼마냐? 최하 70만 원. 왜냐하면 한 아이가 국가 보조가 최하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자동이체를 해야 돼요. 자동이체. 왜냐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깜빡 까먹고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야 왜 돈 안 넣냐? 이 말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이체 약속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해야 돼요. 2년 반이다, 3년이다, 4년이다. 그래야 애들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 봐주다가 야, 못 봐주겠다 그러버리면 애들 또 난감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꼭 아이를 봐줄 것.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갈 수 있잖아요. 데려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첫째, 사투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보고 금방 데려가, 금방. 그래도 안 데려간다. 이건 좋은 비법인데 뭐냐면 화투를 가르쳐, 화투. 이거 시각적인 요소에 좋다 그러면서 그럼 며느리가 그날 당장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데려간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밥을 꼭꼭 입에 씹어가지고 넣어줘. 며느리가 보고 난리입니다. 난리. 금방 데려가요. 금방 데려가. 그래도 안 데려간다. 마지막 비책 뭐냐? 걸레 닦는 것도 코 닦아줘. 그러면 100% 데려갑니다. 100%. 선생님 여기 쓰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게? 이건 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의하시죠? 네.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진짜 안 되면 이건 이제 농담으로 한 거지만 이것도 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이 비책을 쓰라 이 말이죠. 금방 데려갑니다. 금방. 그래야지 한 번 잘 봐줬다고 둘째 낳네. 그래서 이제 6년 걸렸어. 너무나 잘 봐줬다고 셋째를 낳네. 10년 동안 폭삭 늙어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물론 손자 보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 손자 봐주는 법을 제가 풀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 듣고 나서 이게 제일 감동이었다고. 여러분 어제 재정 세무 들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어제까지는 돈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진짜 돈 많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드렸습니다. 퇴직 후에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이야기. 배우자와의 관계.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대요. 첫째, 건강. 동의하시죠? 둘째, 돈. 맞죠? 세 번째, 맞습니까? 딸. 네 번째, 친구. 맞습니까? 5번째, 강아지. 남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부인, 아내, 저, 집사람, 와이프. 맞죠? 제 입장에서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입장에서 보면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없죠, 여자가. 예, 남편은 없어요. 억울하게 남편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완전 현실 이야기가. 자, 다들 이렇게 사나 봅니다. 다들 그렇게 사나 봅니다. 배우자와의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동의하시죠? 네. 갈등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 대상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 배우자. 서로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제가 해석한 뜻이지만 딱 좋은 말 같아요. 서로 배우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갈등이 있지만 우리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늘 함께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함께 살아야 되니까. 맞죠? 배우자하고 갈등이 있다고 그냥 못 산다고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관계 문제가 더 중요하다. 관계를 새롭게. 퇴직해서 인기 있는 남편 순위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싹싹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no. 그 다음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No. 그다음 운동 잘하는 남편? No. 그럼 뭡니까? 집에 없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함께 산다는 게 행복인데 함께 산다는 것은 모든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살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말. 예. 네. 자, 먼저 남자 선생님 먼저. 지금 잘 이제 쳐다보면서 여기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글씨만 읽지 마시고 연극을 멋있게 배우자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자.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 오빠, 내가 오빠를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지금 때까지. 오빠, 바람피 거야? 뭐 도대체 그 땅을 왜 보라고 그런 거야? 난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어. 오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오빠, 나 오빠 믿어도 돼? 오빠! 박수 한번 주시고. 이건 이젠 몸풀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젠 오빠 여자 선생님부터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빠, 나 예. 거꾸로. 예. 오빠, 나 오빠 믿어도 돼? 아 미쳐서 사람 보는 눈이. 오빠, 나 때릴 거야? 아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어. 나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 뭐? 도대체 그때 왜 그런 거야? 오빠, 바람피 거야? 아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 아니 그런 거 꿈도 꾸지 말고. 오빠, 만약에 내가 오빠를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무 좋지.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강의했는데 이렇게 연출 잘하는 팀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갈등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갈등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갈등은 한 끗 차이. 사랑과 갈등은 한 끗 차이. 이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더,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대로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예. 오늘 너무나 좋은 글이라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론 여자도 그러겠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잔소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잔소리. 잔소리는 사실 다 좋은 이야기만 있어요. 맞죠? 잔소리 틀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듣고 나면? 나보니까. 이게 잡소리가 되니까 그래요. 참소리가 돼야 되는데 잡소리가 됩니다. 근데 잔소리를 참소리로 하면 아주 멋있게 대화를 하면 이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겠다. 잔소리를 참소리로 하자. 시작. 잔소리를 참소리로. 잔소리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참소리로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절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수.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맞으면 하이파이브. 잠깐 나갑니다. 첫째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맞으면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자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좋아요.
치킨 삼겹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하는 냉면 비빔물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사이 행복 걱정 하나 둘 셋. 부부 사이 행복 불행 하나 둘 셋.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